저출산과 고령화 심각하다는 얘기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올해 출산율이 한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우선 저출산 문제 심각한 건 알겠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제? 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의 수가 한 명을 간신히 넘겼다는 뜻인데요. 다만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네. 정부가 올해 출산율이 한 명 아래로 떨어지고 출생아 수는 32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나왔다는 정부의 대책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정부는 우선 이제까지 많은 대책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목표 출산율을 제시하는 대신에 아이와 부모 모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목표 출산율이 실효성이 그닥 없다고 생각을 했나 보네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네. 이제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요. 네. 대책들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이제까지 출산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자영업자나 단기간 근로자 또 보험 설계사 같은 특수고용직으로 이들의 수는 약 5만 명 정도 됩니다. 이들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는 직업들이어서 요건을 채우지 못해서 이 출산 휴가급여를 받지 못했었는데 앞으로는 매달 50만 원씩 90일간 그러니까 총 3달간 1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기자, 이 맞벌이 가정의 경우를 보면요. 여전히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여성들이 일로 다시 복귀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도 대책이 나왔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몇 가지 대책이 나왔는데요. 우선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 서비스는 시간당 6,500원 정도를 내면 아이돌봄이를 가정으로 이제 방문받을 수 있는 정부 서비스인데요. 지금까지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442만 원까지 그러니까 중위소득의 120%까지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는데 월소득 553만 원인 가구까지 지원 대상에 오릅니다. 또 만 8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을 사용했어도 하루 1시간씩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과 합산해서 2년 동안 쓸 수 있고요. 상한액 200만 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원 확대가 반가운 일이기는 한데 이제까지 나왔던 많은 저출산 대책들 사실 모두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에도 사실 같은 우려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네. 됩니다. 사실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돈과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문제와도 얽혀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하는 것도 대표적인 예시죠. 이게 회사의 눈치가 많이 보여서 쓸 수 있는데도 못 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도 이제 매일같이 1시간씩 일찍 퇴근을 하거나 늦게 출근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게 얼마나 활용성이 높을지는 좀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또 여성에게 쏠리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단녀 문제, 이를 관둬야 하는 이 문제도 사실 지원금이나 휴가 같은 것들로 모두 보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정책적인 고민에 대해서 이런 문화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저출산 문제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현실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광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